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며칠 전에 엊그제죠. 이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삼선 의원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주 지금 온 그 도화 언론에 지금 정두원 기사가 지금 뜨고 있는데 지금 내일이 발인입니다. 발인이 내일이죠. 예, 내일 19일이 발인인데 네. 이 얘기를 제가 잠시 하면은 예. 정두원 전 의원이 16일 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 홍은동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의 집에서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유서가 남긴 부인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119로 들어가서 뭐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홍은산 북한산 자락에 있는 네.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넥타이에 목을 메고 이제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유서 내용이 이제 오늘 조금 밝혀졌죠. 처음에는 딱 한 줄만 나왔었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늘 동아일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죠. 이제 장례는 어머니 옆에 이제 화장을 해서 화장 뿌려서 묻어달라, 뭐 묻어달라. 이러고 이제 여보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정두원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그게 공개가 안 되면 자꾸 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의문사한 게 아니냐, 막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여론들이 일부 제기되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방송 보도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그런 여지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어떤 뭐 타살이라든지 예를 들면 의문사라든지. 네네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정두원 전 의원이 또 우울증에서 그 뭐 약도 좀 그동안에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 번 또 이런 비슷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뭐 타살이나 뭐 이런 다른 의문 가질 건 별로 없는데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죠. 음모론. 어, 지금 이제 그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 포털 사이트 관련 그 예.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예. 정두원의 죽음과 그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추측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제 재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MB 정 예. 예. 근데 이 정두원이 그 제가 이제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정두원이다 얘기죠. 하긴 정두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애증 관계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네요. 왕의 남자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리한 그 뭐라 그럴까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차단한다. 그것을 누군가가 증거 인멸에 나선 거 아니냐. 요런 황당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냈다. 이거는 뭐 찌라시 거의 수준이네. 근데 이제 물론 근거도 없고 예.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좀 황당한 주장인 건 맞지만은 그럴 때 그럴듯하게 비춰지니까 막 이런 얘기 거기다가 유서가 좀 확 공개가 돼서 뭐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 그런 게 좀 쑥 들어가겠는데 덜하겠는데. 지금 그냥 일부만 조금 나오니까 이게 뭐야? 예. 응?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뭐라 그럴까 이제 타살의 혐의가 없고 자살한 것 같다 해서 부검도 예, 안 했지 부검은 안 않습니까? 하고 이제 네. 그냥 그러시대. 자살한 걸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사는 예,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요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 정두원 전 의원이 과거 방송에서 나와서 한 말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2016년 그 12월에 방송된 그 TV조선 그 강적들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그걸 단골로 나오시는 분이냐고. 예. 패널로 나오시는 그분이 나와서 그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거하고 예, 또 예.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 씨가 돌연사를 그 그때. 당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나도 의문사 당할까 두렵다라는 또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정도는 당시 방송에서 예. 지금 언론에 안 나온 게 하나 더 의문사가 있다. 하나가 예. 더 있다. 네. 이거는 최태민 가족과 관련된 주변에서 오촌끼리 찔러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것도 있다. 라면서 오촌 살인 사건 외에도 또 한 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최태민 가족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길 가다가 밤에 퍽치기로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막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정두원 전 의원이 내가 해당이 될까봐 두렵다라고 말을 해서 그 당시에도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MB 정권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남자 1등 공신 아닙니까?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가운데서 그만 정권에 출범하고 그걸 밀려났지 않습니까? 또 이상득인가 그 형, 이 뭐지 그만둬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늘 보면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뭔가 제거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보통 있으니까는 그것과 연결되는 느낌이 연결되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두원의 그 프로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네. 이 사람이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습니다. 57년생인데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는 네. 제가 알기로는 57년생이면 76학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75학번인가 이렇게 좀 일찍 들어갔는 겁니다. 그럼 물론 제가 볼 한살 때. 뭐 그런 예. 수도 있고 주민등록 그래서 나이니까는 행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관료를 쭉 하다가 네. 이분이 그 국무총리실의 그 공보비서를 끝으로 이제 이회창 씨가 그 젊은피 수혈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근데 이분이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부시장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거기 있다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 갔다가 네네. 글로 갔다가 이제 그 보궐선거인가 어디 서대문 의뢰 가서 떨어집니다. 낙선을 하고 2002년에 MB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그때 정두원을 책사로 발탁이 돼서 이제 정무부시장을 해서 이제 하면서 MB 사람이 왕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출마를 해서 내리 삼선했죠. 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떨어지고 삼선을 하고요. 17, 18, 19대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정점은 뭐냐면은 2007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제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치열한 경선이 있었죠. 그때 캠프에 이명박 캠프에 이 정두원은 전략기획팀장을 했죠. 그래서 거의 전략과 기획을 모두 거의 뭐 1등 공신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다. 그때 이제 유승민은 이제 박근혜 캠프에 이제 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제 문상을 왔었는데 이제 그런 해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 이제 탄생을 시킵니다. 이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영화를 1초도 못 누리고 퇴출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권력이 참 무서워. 이때 이제 권력의 그 이명박의 형 이상득 의원이 이제 그때 5선인가 꽤 선수가 높았죠. 연세도 많고. 이분은 그때 박근혜 캠프에 그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사무총장을 했어요. 박근혜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동생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식이 뭐 어떤 젊은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저거나 내가 다 할 테니까 결제 나한테 맡아 1등 공신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수십 년을 내 동생 왕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견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정두원이가
그 전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박영준 차관이라고 그 왕차관, MB 시절에 왕차관. 박영준 차관이 정두원을 찾아와서 선배, 내가 선진 국민연대인가요? 그런 있었어.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월계수회를 본따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회원이 400만이다, 뭐 500만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서 해왔다. 그러니까 정두원은 몰랐던 거예요. 비선. 비선 조직을. 그러니까 이쪽에만 그렇지, 거야. 또 그렇지. 내가 챙겨줄 사람이 많으니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박영준은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득 라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정두원 전 의원이 처음에 입문할 때 이제 제가 아까 이해창 총재 권유로 입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대 총선에서 서대문 을에서 낙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활시킨 사람이 이제 MB였다.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그렇죠. 데리고 온 거죠, 정두원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다가 2004년에 이제 서대문 을에 다시 도전을 해서 배지를 달고 이제 3선을 했는데 맞아. 요 분이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때도 좀 비서관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이 사람은 공직자였으니까. 그럼 뭐 공직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파견 나가서 뭐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과 이제 정면으로 붙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만사 형통. 만사는 형을 통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또 회자됐던 말입니다. 역시 피는 진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이상득 의원이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거 아닙니까? 한때는 뭐 대단했죠, 진짜. 지금은 뭐 연세가 많아서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건이 좀 그래서 이제 왕의 남자로 분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경선 때는 공격수로 엄청나게 박근혜 그 당시 후보를 씹었죠. 캠프에서 씹는 거 이해해야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MB 정부의 개국 공신으로 불렸는데 이 권력 투쟁에서 이제 이상득 의원에 밀리면서 비주류로 살면서 밀려났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뭐 국가정보원 사찰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또 MB 측근 그 권력의 뭐라 그럴까요? 그때 동지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은 박근혜 측에서는 좀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측에서도 또 안 해주고 너는 이명박 친이잖아. 친이에서는 친이가 아니잖아. 아니고 아버지를 못 부르고 아주 여기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심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제 미수에 그쳤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서는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큰 흐름을 보면은 보수냐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다고 진보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MB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욕먹고 진보 쪽에서도 욕먹는 스타일이었더라고 이분이. 근데 워낙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제 막 터지고 2016년 11월에 새누리당을 이제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접고 시사평론가로 이제 아주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난해 2018년 초에는
지난 17대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큰 실수를 해서 각서까지 써주고 무마했다라고 이런 얘기 기억나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MB와 악연을 아주 완전 그냥. 더 아주 예, 그냥 이제 맞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새로 이혼한 새로 재혼까지 이제 맞아요. 해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일식집을 이제 새롭게 개업을 재혼을 했었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 요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제가 아까 그 방송에서 좀 얘기 나온 얘기가 네. 그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이 우리 뭐 준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예. 예. 뭐 조국 수석 얘기는 또 뭐야 이거? 조국 수석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예. 정도원만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참 손잡고 보수래도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제 요즘 뭐 조국 수석 뭐 죽창간가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개박살 나더구만. 뭐 박살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를 피우던데. 좀 정리 좀 해갖고 와요. 뭐 뒤적뒤적해. 네. 이 정도원 전 의원이 그 행정고시 합격하고서 네. 그 80년대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정무 이장관 시절에 거기에 이제 보좌역으로도 근무를 했어요. 그건 이제 아까 공무원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이회창 스카웃으로 이제 정당에 몸을 담으면서 낙선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이제 MB가 불렀다는 거, 요 얘기하고, 제가 지금 여기 정치권 찾지를 얘기 어디 못하는데 갔어? 정치권 얘기가 아무튼 뭐 이게 없네요 지금. 너무 많이. 분명 있었는데. 많이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해야 돼요. 원고를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네. 지난해 1월이죠. 2018년 1월에 그 JTBC 뉴스룸하고 또 CBS 라디오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7년 대선 세 가지 일이 경천 동지할 세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해서 아주 주목을 또 받기도 했는데 이 중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업가들로부터 거액의 돈과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였다는 얘기지. 예, 나머지 두 가지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뭐 얘기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영원히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어디 뭐 메모 안 해놓으셨나 모르겠다. 그건 모르죠. 그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찰은 CCTV를 쭉 확인을 해본 결과 차에서 내려서 운전기사가 산 쪽으로 올라갔고 또 현장 감식이나 검시 결과에 또 유족들 진술 이런 걸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음모론이 나온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치계에 우리가 풍운하라 그러면 JP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회한 그 아주 90년 이상을 살면서 노회한 그런 정치인을 봤다면은 진짜 샤프하고 프론티어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좀 그런 총명한 풍운하 이 정두원 정점의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중간에 수감까지 갑니다. 구속까지 돼요. 그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에 관련돼서 10개월간 징역도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명이 됐지만은 그런 거를 거치면서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아마 우리 정두원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모릅니다. 원래 그렇다 그러더라고. 맞아.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알으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야. 네, 치료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갑자기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창문 그러니까 그냥 대화 도중에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 우울증이라 그러니까 무슨 우울하면은 걸리는 병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해서 걸리는 병.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고. 예. 아무튼 질병이야. 그래서 우리 유호진 대표도 좀 요즘 우울증 같은 거 없습니까? 조금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들이고 남편들이라면은 우울 증세가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자신이 소화하고 어떻게 뭐 해 나가느냐에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게 문제지. 그렇죠. 아마 누구든지 간에 뭐 편안한 뭐 재벌 회장은 뭐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더 고문이 많을 거야. 그분들도 다 뛰어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특히 또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우울증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산후우울증, 뭐 갱년기 우울증 많습니다. 근데 어디서 뛰어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보면은 여성들보다 강하질 못해요. 보면은. 멘탈이. 아유, 멘탈도 약하고 뭐 강한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눈물도 남자가 많고 또 정신적 아까 얘기한 그 심리적 견디는 것도 남자들이 약해.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남자들이 많고 할아버지들이 많고 그러게요. 그렇지 여성들 별로 없습니다. 여성들도 물론 뭐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아무튼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은 뭐 어떤 그 요즘은 그 뉴스도 보니까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죽음으로 맞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걸 찾아서 여기 밑에다가 해서 혹시 고민 상담하면 그런 뭐, 분들 있으면은 뭐 어디가 상담해라. 1544 차라리 뭐 그렇지. 이런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로 풀어 넘어가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말씀 잘 하셨는데 예. 그걸 제가 한번 자료 찾아서 넣어드리도록 했고 극복을 같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자, 이성희 우리 원장님 뵈면은 또 우울감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정두원 전 의원 풍운하로 살다간 짧은 인생 62년을 살다간 우리 정두원 의원의 전 의원의 인생을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